매년 명륜고등학교에선 특별한 등반에 나섭니다. 올해로 20년째, 추억은 켜켜이 쌓여 학교의 역사가 됐는데요. 명륜고등학교의 자랑인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입니다. 빗줄기와 함께 어스름이 내려앉은 운동장. 새벽부터 모인 학생들이 등굣길 대신 버스에 오르는데요. 오늘은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이 있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미끄럽고 곳곳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산행을 하는 게 되겠죠. 네.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 속에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는 건 무리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결국 긴급회의를 거쳐 코스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제20회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대청봉을 가야 되지만은 오늘 날씨 관계로 부득이 코스 수정을 해가지고 이곳 대관령에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선자령 산행을 하게 됩니다. 명륜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정상을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끈기와 열정으로 끝까지 올라가 보이겠습니다. 사실 대청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치시네. 오호. 우리 학생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드디어 출발! 명륜고등학교의 연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선자령 트레킹도 만만치 않네요. 빗물 탓에 진흙탕이 돼버린 탐방로. 조심 또 조심,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을 내디뎌 봅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지만 학생들의 걸음을 막을 순 없죠. 좁은 산길을 묵묵히 올라온 이들에게 선자령은 너른 숨을 내어줍니다. 인내의 시간을 거쳐 정상에 선 친구들. 두 발로 이뤄낸 달콤한 성취감을 즐깁니다. 애들이랑 그래도 친구들끼리 안 다치고 다 열심히 오니까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너무. 대청봉 올라가기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온 게 되게 자랑스럽고 뭐 발에 다쳐갖고 원래 못 오였는데 그래도 부상 겪고 올라와서 저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인솔교사와 학생, 산악구조대, 안전요원까지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에 매년 4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이 중엔 졸업생도 많습니다. 학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 매년 찾아오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는 우정이 되게 돈독해지고 선생님들하고 제자 사이의 뭐 그런 화합도 되게 돈독해지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도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와서 돕고 싶습니다.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는 물론 학생과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 올라 명륜인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새겼는데요. 학생들과 산에 오르자는 건 한 선생님의 건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교육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극기 훈련이 강릉 명륜고에서 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산행을 하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하를 굽어보면서 극기심과 인내심, 협동심도 기르고 또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나갔을 적에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사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이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이 오늘 벌써 2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펴는 대신 두 발로 걸으며 정상에서 더 큰 세상을 꿈꾸길 바라며 학생들에게 경험을 심어줘야 한다는 신념이 지금껏 학교의 전통을 지켜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참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하니 정말 참 위험성도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참 용감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뭐 이제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권장하고 정말 참 계속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을 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는데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이야말로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아닐까요? 1999년 처음 대청 극기 훈련을 시작한 이래 여러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바깥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강릉 지역 산악인들 힘을 합쳐서 별 무리 없이 20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협조 또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 우리 학생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 올해는 산악인 엄홍길 씨가 찾아와 학생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인생의 도전의 어떤 시작에 이 대청봉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앞으로 또 이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꿈을 이루는 데서 엄청난 자기 자신의 정신력, 어떤 체력적인 어떤 인내력을 키우고 또 이제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고 지냈을 때 정상에 섰을 때 그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자긍심과 또 자신감과 어떤 용기와 어떤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의지를 어떤 심어주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20년의 세월을 이어온 학교의 전통이 올해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 또한 즐거운 추억으로 남겠죠.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가득하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산 완료.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아끼는 우리 선생님들 또 지역사회 산행을 뒷바라지하시는 한국산악회 등 여러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제20회 대청 명륜인 극기훈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 행사를 영원한 명륜인의 행사로 갖고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한 도전 정신과 성취감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뜨거운 불씨가 돼줄 겁니다. 명륜고등학교만의 독특한 전통인 대청 명륜인 극기훈련.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우 날 덥다. 벌써 이렇게 더워지면 어떻게 그래? 근데 뭘 먹나? 오늘은 뭘 먹어? 뭘 고민하세요? 시원한 막국수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면발과 시원한 맛이 일품인 막국수. 이열치열 뜨끈한 짬뽕은 어떠세요? 아유 짬뽕 좋죠. 큼지막한 뼈대와 얼큰한 짬뽕의 이색 조합. 미리 맛본 여름 맛대 맛. 뜨겁거나 차갑거나 지금 시작합니다. 막국수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여기가 휴게소네요. 아니 맛집이라고 했는데 어머 어서 오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네.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요. 어머 휴게소라니요. 아 여기가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 점심때 손님들 많아요. 휴게소의 맛집이라 조금 의외긴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이른 시간인데도 식당 안에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막국수 맛에 반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래요, 글쎄. 그 젓가락질하는 그 모습만 봐도 입술이 덩달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네. 그 맛이 어때요?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입에 땡기고. 네, 세종 저쪽에 사는데 일부러 먹으러 와요. 겨울에도 계속 와요.
때없이 와요. 엄지손가락이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네네. 자, 막국수 그릇 좀 보세요. 무슨 세숫대야만 한데요. 야, 양이 어마어마. 모든 면 요리는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캬, 이 들이키는 순간. 맛있어. 오. 막 만들어 막 먹는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라는데 면발도 쫄깃하고요. 정말 젓가락을 부르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아우, 이 맛을 정말 한 그릇을 다 비워내고 국물도 그냥 싹 비워내야 되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면은 그때그때 반죽이 있어요. 저희가 바로 뽑아서 생면을 써갖고 바로 나가고요. 이 집 메밀 면발의 비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저렇게 반죽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메밀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반죽을 미리 잘 안 해놓습니다. 네. 그때그때 주문 들어올 때마다 반죽을 해서 바로 삶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죠. 면발이 불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세 한 그릇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야, 이건 뭐 속도전이에요. 삶아서 헹구는 데까지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빨라요. 빨리 안 나가는 불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빨리 찬물에 헹궈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좋은 재료로 반죽을 한들 면이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맛의 비결 두 번째 바로 육수인데요. 육수는 아침부터 진하게 되면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을 꼬박 구워낸다는 육수엔 과연 뭐가 들어갔을까요? 마늘 양파 큼직하게 썰어 넣고요. 무에 팥뿌리, 아니 한약재 모습도 보여요? 예. 한약재는 헛개, 감초, 나머지 기타 등등. 여기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풍덩.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힘 없이 넣네요. 예. 김장철도 아닌데 웬 무가 이렇게 많냐고요? 바로 막국수의 맛의 비밀. 세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동치미를 담근대요. 요래 가지고 얼마나 돼요? 한 보름? 그래 이제 보름 동안 둬도 이제 여기서 하얀 꽃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숙성이 된 거지. 네. 하얗게 아우. 모든 게. 그러면 이제 그때가 맛있는 냄새 다 된 거지. 나지. 네. 네, 맛있는 냄새 확 나지 막. 그러게. 이제 동심이 익은 냄새. 그러게. 사계절 내내 똑같은 동치미 맛을 내는 어머니의 손맛도 특급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잘 익은 동치미 톡 쏘는 그 맛. 아유, 말 다 익죠 뭐. 아우, 이거지. 이 하나만 있어도 여름 나겠어요. 아우, 좋다.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어떻게 이름 맛을 내나 몰라요. 그냥 참요 상태 요 맛만 내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육수에 막국수 한 그릇 후루룩 말아 먹으면 더위쯤이야 뭐 우습죠. 만드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나니까요. 아, 이래서 이 맛이 나는구나 싶어요. 메밀국수 생각나면 언제든지 들리세요. 이 손으로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미리 맛본 여름, 이번엔 so hot. 짬뽕의 진수를 만나러 세종시로 갑니다. 항상 거의 한 30분씩 기다리고. 30분 기다리는 건 예사. 이 맛을 위해서라면 긴긴 기다림쯤이야. 아니 그런데 짬뽕집에서 다들 뼈다귀 한 대씩을 뜯고 있어요. 짬뽕집으로 알고 왔는데 뼈다귀 해장국이 있더라. 짬뽕과 뼈 해장국의 만남. 아니 제가 눈을 한참을 비볐어요. 제 눈이 맞나? 네. 아니 이거는 짬뽕이야, 감자탕이야. 네. 짬뽕에 해물도 좋은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게 돼지고기예요. 짬뽕하고 이 돼지 뼈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영양가도 그렇고 드시기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잘 어울려요. 이 집 짬뽕 육수에 돼지뼈와 소뼈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돼지뼈 같은 경우는 국물이 진하게 이제 우러나오는 반면에 감칠맛은 약간 떨어져요. 근데 소는 이제 구수하면서도 그 감칠맛이 싹 올라와요. 우선 팔팔 끓여 핏기부터 제거하고요. 본격적으로 육수 내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제가 쓰는 육수에 딱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시원한 맛인데 그 뼈에는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찾다가 선택하게 된 게
이 민물새우입니다. 시원한 국물 맛의 포인트는 바로 저 민물새우인데요. 여기에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 고추씨를 넣어서 12시간을 푹 끓여주면 짬뽕 육수가 완성됩니다. 아주 뽀얗게 우러났죠. 수많은 밀당 중에 육수와 불의 밀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육수를 이렇게 오래 끓인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끓인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강한 불로 하다가 약한 불로 하다가 강한 불로. 밀고 당김이 있어야 예. 되네요, 육수하고도. 그래야 육수가 맛있게 잘 우러나와요.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칼칼해요. 매콤한 고춧가루에 후추 생강을 넣고 국물을 만들고요. 한쪽에서는 짬뽕에 토핑으로 올라갈 돼지 목뼈만 저렇게 삶아내는데요. 짬뽕 한 그릇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 국물 맛만 봐도 그냥 기가 막히겠는데요? 딱 삶아내면 이제 이물은 버려야 돼요. 잡냄새 없애고 또 이제 뼈를 갖다가 이제 생뼈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양념도 한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매콤한 육수 맛이 살코기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요. 오래 삶았다고 해서 전혀 질긴 게 아니라 야들야들해요. 아니, 이렇게만 먹으면 그 김배장국집에 그 맛인데요. 근데 요 씹히는 맛도 찔깃거리는 게 아니야. 일반 등뼈가 아니라 이제 목뼈예요. 네. 목뼈가 살도 많고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 짬뽕 본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해물 볶고 채소 볶고 여기에 불맛까지 더해지면 줄을 서서 먹는다는 짬뽕 국물이 탄생을 합니다. 뼈 해장국을 고는 정성에 얼큰한 짬뽕이 더해진 요 맛. 면 요리는 먹고 돌아서면 금세 출출하다는데 뭐 든든함은 물론이고요. 국물 한 방울까지 흡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유, 그냥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식사 대용은 엄청 좋은 것 같고 이게 국물이 고기가 막 우러나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갈비가 들어있으니까 뜯는 맛도 있고 이 정도 맛이라면 한 번쯤 와서 먹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짬뽕집에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특히나 면발에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불지도 않고 쫄깃하더라고요. 어머, 그 오래 구워서 그런지 구수한 맛? 칼칼함에? 아니, 이 짬뽕은 오미자 짬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몇 가지 맛이 이 혀끝에서 다 느껴지는지. 한 손에는 뜯는 맛, 한 손으로는 면 치는 맛. 양손과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잘 먹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네요.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재료 있으면 손님들한테 보답하려고 노력할 거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또 다른 메뉴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물 맛이 주인장을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지인국이에요. 감사합니다. 미리 느껴보는 여름의 맛.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입맛 없다고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취향대로, 입맛대로 아주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뭐 보약이 따로 있겠어요.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바로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동서남북 사방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진 이 마을은 대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좋네요.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양옆에도 산이고요. 말 그대로 산속에 푹 파묻혀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 세계 슈퍼푸드 토마토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척하면 척이죠. 이제 압니다. 앞에 있는 저 비닐하우스 저길 거야. 맞아. 비닐하우스 토마토 향기가 느껴져요. 저길 거. 이 토마토 향기가 아니구나. 고향의 향기. 고향의 향기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하니 싱그러운 토마토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수확하고 계시네요. 오, 지금 이게 따고 있는 건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에요?
방울토마토예요. 저는 지금 큰 토마토를 좀 만들어 왔는데. 올해 기후가 여의치 않아서 그전 같으면 벌써 수확이 됐을 건데 네. 5월 중순쯤 나올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는 방울토마토하고 큰 토마토 같이 다 재배를 하시나 봐요. 네, 네. 큰 토마토도 하고 방울이도 하고 병영해서 하고 있어요. 토마토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자주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가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토마토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저희 마을은 산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낙엽, 산야초를 긁어다가 해마다 밑거름으로 사용했더니 병해충도 강하고 맛도 좋아요. 야, 여러분. 세동의 토마토는 그냥 토마토가 아니고 산야초를 머금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향 좋고 모양 좋고 맛 좋고. 산야초를 거름 삼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방울토마토. 다른 일손 없이 두 부부의 힘으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방울토마토 수확 후엔 큰 토마토가 기다리고 있어 쉴 틈이 없습니다. 저희는 올해 농사를 져가지고서는 좀 안 좋은 것은 식구들이 다 먹거든요. 김치 담을 때도 끓여가지고 같이 넣으면 쉬지도 않고 아삭아삭한 맛이 오랫동안 유지되더라고요. 어떤 요리에 토마토를 넣더라도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 궁합이 잘 맞고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야, 토마토가 그렇게 좋은 식재료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어떻겠습니까? 서양에서 즐겨 먹는 토마토, 한식으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특급 호텔 수석 조리장 출신 김종복 셰프입니다. 황금 젓가락을 들고 세계 슈퍼푸드 토마토 요리를 찾아서 슈퍼 셰프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황금 젓가락의 주인공이 토마토인데요. 네. 토마토 하면 어릴 때 차차차차차 썰은 다음에 설탕을 쫙 뿌려서 토마토 먹고 마지막에 국물까지 먹었던 그 맛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도 먹었는데요. 네. 설탕하고 토마토는 상극입니다. 그래요? 토마토가 갖고 있는 모든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먹고 있었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다. 익혀서 먹으면 토마토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5배 더 훨씬 더 우리가 흡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대칭으로 해서. 예. 토마토 요리의 색다른 변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위리리? 토마토를 테마로 샐러드와 메인,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함유한 리코펜의 흡수를 위해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요. 찬물에 식힌 뒤 잘게 자르고 속을 빼서 껍질을 벗깁니다. 이어서 수제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데요. 식초 대신 취나물에서 추출한 산을 넣어준 뒤 응고된 단백질을 뭉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코타 치즈를 방울토마토 속에 채우는 거죠. 남은 토마토와 올리브를 먹기 좋게 자른 뒤 올리브 오일에 버물려 플레이팅을 하면 됩니다. 치즈의 그 뒷맛에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그 취나물의 향, 그거를 제가 오늘 고심을 해서 만들었던 리코타 치즈입니다. 한식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토마토를 큼지막하게 썰고 굵은 소금으로 수분을 빼 토마토 김치를 만들어 봅니다. 새우 액젓과 찹쌀풀,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넣은 양념으로 토마토를 버무리는 거죠. 토마토 김치와 찰떡궁합,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워 플레이팅을 하는데요. 참기름에 제철 나물을 쓱쓱 묻혀 올려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름진 음식 그러면 우리 대중성을 가진 삼겹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토마토 김치와 그 궁합을 맞춰본 이유는 그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소화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서 염두를 두고 토마토 김치와 삼겹살을 한번 메인으로 한번 내놔봤습니다.
이번엔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데요. 살짝 데친 토마토의 껍질을 벗기고 속도 빼서 준비합니다. 천연 성분의 꿀 한 스푼에 한천을 넣고 녹여준 뒤 견과류를 함께 버무리고요. 꿀과 한천에 잘 버무려진 견과류를 토마토 속에 가득 채우면 완성입니다. 토마토는 식재료로는 어떤가요? 토마토는 아시다시피 슈퍼푸드 10대 세계 10대 푸드 속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식재료인데요. 유럽에서는 이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고 할 정도로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취나물에서 추출한 산으로 만든 리코타 치즈. 방울토마토 속에 쏙 안겼습니다. 상큼한 토마토 치즈 샐러드고요. 살짝 데친 토마토와 꿀에 버무려진 견과류의 만남. 여기에 말린 토마토와 꽃으로 우려낸 차를 곁들였습니다. 토마토를 김치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삼겹살 구이와 함께 먹으면 그만입니다. 맛있게 담아낸 건강한 토마토 요리 지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살짝 데친 토마토 치즈 샐러드는 한 입에 딱입니다. 리코타 치즈에서 취나물의 향이 퍼지죠. 삼겹살을 얹어 먹는 토마토 김치는 양념 때문인지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저는 토마토 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낯설지가 않네요. 예전부터 먹어왔던 것 같은 그런 맛. 그리고 고기하고 궁합이 참 잘 맞네요. 맛있는 식사 후에 즐기는 토마토 디저트. 살짝 데친 토마토에 달콤한 견과류를 올려서 먹으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토마토를 차로 우려내 마시니 토마토의 모든 맛을 다 경험한 기분입니다. 새로운 토마토 요리들이지만 익숙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먹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네요. 토마토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기름진 음식과 만났을 때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토마토 요리로 맛과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 만큼 몸에 좋은 슈퍼푸드 토마토. 한식과도 잘 어울리니까요. 살짝 데쳐서 다양한 요리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를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임명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이곳에서 가족들이 모여 낭만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부터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연까지.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 낭만 캠프. 함께 떠나볼까요? 봄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이곳 해남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즐거운 체험거리도 있고요. 낭만적인 공연도 있고요.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늘과 저 바다 그리고 석양, 별빛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낭만 캠핑 여행 어떠세요? 함께 떠나보시죠. 자연과 함께하는 대규모 캠핑장에서부터 축구장까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슬슬 캠핑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텐트를 치는 일. 밖에 나오면 많이 이렇게 뛰어놀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안 해도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 서둘러 짐 정리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휴식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솔방울과 나뭇잎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데요. 텐트 앞에 걸어놓을 문패를 예쁘게 만들어 봅니다. 문패 만들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단풍잎하고 해가지고 솔방울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름을 알기 쉽고 저희 텐트인지 알기 쉽게 만든 거예요. 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 액자 만들어보고 체험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여기 오니까? 좋아요. 얼만큼? 엄청요. 엄청. 이번에는 파이어 스틱을 가지고 불을 지피는 체험. 불꽃이 반짝반짝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옹기종기 모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불 붙이는데 성공! 파이어 스틱으로 불 붙이는 거랑 가족 달력 만드는 거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아, 그렇게 재밌었어요? 네. 갖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하늘이 푸른 화창한 날씨, 운동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노는 아이들. 분수대에서는 물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오후를 즐깁니다. 이렇게 꾸미고 또 이렇게 구경하고 또 이쪽 이렇게, 관광 이쪽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너무 만족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게임 시간, 열심히 훌라후프를 돌리는 데에는 엄마 아빠도 빠질 수 없다고요. 온 가족이 모여 신나게 돌리고 캠핑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얼굴에 예쁜 무늬를 그려넣는 체험도 하고 솜사탕을 만드는 기계 앞에 줄줄이 서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달콤한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면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즐길 거리가 진짜 많다던데. 없긴 왜 없어. 요즘 한창 유행 중인 드론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드론을 하늘 높이 날려봅니다. 우리 형욱 리포터도 드론 날리기 재미에 푹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손대면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드론의 매력 아니겠어요? 아니, 어른들도 이렇게 재밌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다, 나도. 리모컨을 손에 쥔 우리 아이들, 드론으로 더욱 행복해집니다. 드론 해본 적 있어? 여기 비행기? 해봤어요? 진짜? 어땠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기 드론 날릴 건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 좋아? 얼마큼 좋아? 이 대형 드론은 농사용으로 쓰이는 드론인데요. 농약을 싣고 날아올라 논 위에서 약을 뿌려주어 농촌의 일손을 돕는 드론이죠. 대형기가 우리 농업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 대신 대형기를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종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빠들을 위한 드론 체험도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의 볼 안에 들어있는 드론을 조종해 공중에 달려있는 골대에 골을 넣는 드론 축구. 조종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한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드론을 놓고 열심히 씨름 중인데요. 설명서에 따라 직접 드론을 조립해보는 시간.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즐겁습니다. 일단 조정만 해봤고 만드는 체험은 지금 처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하고 만드는 것만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젊은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젊은 작가들이 도와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그림 그리기에 푹 빠진 우리 친구들,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캠핑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고 있네요. 아이들이 조금 더 예술적인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놀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자연적이고 좋은데 저런 거 하면서 주위에 있는 풍경도 그리고. 캠핑의 진수는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아니겠어요? 맛있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솔솔 풍겨 나옵니다. 체험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맛있는 거 들고 가는 거 봤거든요. 맛있는 냄새 난다. 우리 TV 출연한다니까. 오늘의 요리는 내가 책임진다. 야외로 나오면 요리 담당은 아빠들의 목 아니겠어요?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에 꿀꺽 침 넘어가네요. 캠핑의 매력은 뭐예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서로 생활 때문에 많이 안 하다가 이렇게 가족 이야기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건배도 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캠핑을 즐기다 보면 온 가족이 더욱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캠핑의 매력. 가족과 함께 캠핑장에 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앞에 이제 펼쳐지는 바다와 그리고 또 이제 갯벌에서 이제 그 조개도 죽고 하는 거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좋아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물이 빠지는 갯벌에서 고동도 줍고 분수대가 있는 공원에선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캠핑장의 날은 저물어 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밤하늘을 예쁘게 비추고 낭만 캠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 낭만 콘서트의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밤을 울립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사랑했었던 기억을 담아 노래하곤 하지. 오늘 밤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되었습니다. 저희 캠핑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 때문에 왔다가 제가 더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서 즐기고 호흡하면서 낭만적인 시간 보내고 싶으시다면 캠핑으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낭만 캠핑 화이팅! 휴식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요. 다양한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낭만적인 봄 한번 즐겨보세요. 네, 정선에 나왔습니다. 정선하면 먼저 정선 아리랑 떠오르시고요. 정선 메밀전병, 정선 곤드레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정선의 명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롭게 떠오르는 정선의 명품. 에? 몰라요? 몰라?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 정선 더덕. 고랭지에서 자란 정선 더덕. 향이 진한 정선 더덕. 자, 오늘 제가 정선의 더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명품, 바로 더덕인데요. 더덕 껍질을 직접 벗겨보고 맛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덕으로 만든 다채로운 음식까지. 정선에서 즐기는 더덕, 지금부터 맛보러 갈까요? 비 내리는 날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어떤 일로 이렇게 모인 걸까요? 바로 한 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더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인데요. 더덕 세척 과정을 함께 보고 껍질을 직접 벗겨보며 맛을 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덕 맛이 어떻습니까? 향이 좋고 너무 좋아요. 향이 많이 나고 진짜. 근데 뭐 더덕은 서울에서도 많이 먹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정선 와서 먹은 더덕은 좀 맛이 다릅니까? 그렇죠.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틀리죠. 어떻게 다른데요? 맛도 아삭아삭하고 향이 되게 진하고 입안에. 여행자 많은데 네, 뭐 네. 정선을 딱 택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는 곳이 대전이라 강원도 오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강원도 여행을 하려고 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잠깐 좀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고! 영양이 많이 풍부한 더덕이기 때문에 이 맛과 향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랭지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해서 맛과 향이 진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깔끔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덕의 어떤 효능 같은 거랄까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래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에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성분도 있냐면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그 양리 성분을 나타내는 알칼로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이 노폐물, 요즘에 황사 때문에 많이 안 좋잖아요. 그 황사에서 중금속 성분들이 몸에 잘 흡수가 되는데 이것들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전가족 출동이군요, 오늘. 다 출동했습니다. 근데 뭐 정선을 딱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선에 더덕 체험이 있어가지고 더덕 체험 있고 정선 아리랑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저렴해가지고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우선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네, 가족 단위로 잘 왔어요. 네. 우리 아들도 더덕 먹었어요? 네. 더덕이 뭔지 알아요? 네. 아, 더덕이 뭐예요? 다에다 기거. 산에서 기른 거. 이걸 알아들으십니까? 엄마하고 산에서 기른 거. 똑똑해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 네. 네, 그러면 카메라 보고 정선 더덕 최고 한마디만 해줄래요? 5살 최고. 체험이 끝나고 이동을 하면 정선 더덕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더덕의 풍부한 향과 맛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다들 한가득 품에 안고 돌아갑니다. 선생님, 그 정선 더덕 무침 체험도 했는데 뭐 좀 정선 더덕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정선에 대표적인 음식점이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죠. 어딘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선의 대표적인 맛집이군요. 네. 맛집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네. 고추 동동 띄워 시원하게 담근 더덕 물김치, 들기름을 발라 고소하게 구운 더덕구이, 그리고 바삭하게 튀긴 더덕 튀김까지. 밥에 얹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겠죠? 자, 정선에 이제 더덕 요리 한 상을 딱 해놨는데 더덕 요리가 많네요, 선생님. 네, 더덕 구이 있고요. 튀김도 있고요. 간장 절임도 있습니다. 간장 절임. 네. 흔히 장아찌라고 하죠. 네, 보통 네. 장아찌라고 하는데요. 더덕 구이, 더덕 튀김, 더덕 장아찌, 네. 더덕 물김치. 네. 더덕 샐러드까지.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음식들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백숙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려서 맛을 낼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더 진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선의 더덕 음식 한 상이고 또 정선에 왔으니까 밥은 역시 곤드레밥. 네. 그럼 그 더덕 구이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예, 더덕구이를 일단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또 다시 구워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양념이 타지 않으니까 더 고소한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탄 맛이 아니라. 역시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한 향이 이 더덕구이는. 네. 그리고 더덕은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구울 때 같이 더덕구이도 같이 구우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요. 네. 고소한데 들기름을 넣으신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정선 지역에서는 들기름이 원체 네. 잘 나고 잘 만들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정선에서는 들기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도 되니까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근데 딱 제 취향이네요. 그러세요? 들기름하고 네. 더덕